2024년 6월 30일 일요일 오후 6시 40분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총재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일을 영상으로 기록을 조금 남겨 놓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방금 부산시 서구 대신동에 조금 다녀왔습니다.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하는 일이 그냥 노동입니다. 노동. 아침 새벽부터 저녁 한 5시 반까지 근 한 12시간 정도 출퇴근 하는 시간하고 거기서 일하는 시간하고 합치면 한 12시간 정도를 보내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좀 피로가 누적이 된다고나 할까 그래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여기 이제 김해 집에서 푹 쉬었습니다. 안마기가 있으니까 안악인가 안마기 이름이 안악인가 그래요. 안마기 좋은 것도 많은데 그렇게 좀 한 중간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그냥 안마를 받으면 잠이 와요. 그냥 잠이 잘 옵니다. 조금 한 5분 정도 받으면 잠이 와버려요. 앉아서 안마기 위에서 앉아서 내 시간을 보내고, 어제 한 이맘때쯤 되니까 피로가 좀 풀리더라고요. 안 그러면 움직거리지를 못하겠어요. 그냥 그래서 전에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토요일에 특근을 잘 했는데 이제는 이제 특근을 좀 하라 그래도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 6일을 근무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몸이 이제 이렇게 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5일 근무하고 이틀 쉬는 것이 내한테 맞아요. 특근을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것이 특근을 하게 되면 봉급은 더 많은데 세금으로 다 나가버려요. 종합소득세가 붙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상 받게 되면은 세금으로 많이 나가요. 그래서 세금 내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은 굳이 토요일 날 육체적으로도 힘든데 그 일하고 또 그것이 내한테 수입이 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세금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거의 나가니까 할 필요가 없다 말이지. 요즘 좀 그렇게 느낍니다.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도 종합소득세를 1년에 한 번 연말 정산하고 또 5월달에 특별히 또 종합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어제는 하루 진짜 쉬니까 조금 피로가 풀리더라고요. 이맘때쯤 되니까 풀리대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오후부터 비가 왔습니다. 일기예보상으로는 어제 6월 29일이죠. 6월 27일부터 온다 그랬는데 일기예보가 조금 틀리더라고. 근데 어제 오후부터는 비가 이래 와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산을 쓰고 왔죠. 오늘 부산 서구 동대신동 그래 가니까 역시 그렇습니다. 그럼 한 일주일 만에 이제 가니까 참 진짜 쓰레기가 많이 있대요. 그렇게 나무에서 떨어지는 나무 잎사귀가 주류를 이루고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이제 이 우산을 쓰고 가다가 바람이 이제 이렇게 막 세차게 불었는지는 몰라도 우산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우산이 고장이 잘 난단 말입니다. 이렇게 뭐가 이래 있다가 이 이제 좀 떨어지고 이것도 지금 보니까 떨어졌네. 이것도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대가 이렇게 빠지면 못 쓰잖아요. 그럼 못 쓰면은 그거를 자기가 집에 가져가 가지고 딱 분리를 해야 되잖아. 분리하면은 우산 천원을 이제 이렇게 뜯어내고 또 이 대는 이거 고철로 들어가니까 고철통에다가 이제 버리든지 뭐 알아서 이렇게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길가에다가 버리고 가버려. 와, 참 세상에 어떻게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야, 참. 그 우산을 이렇게 못 쓰게 되면 그걸 길가에 툭 던져 놓고 이제 우리 집 앞에 던져 놨더라고. 그 몇 번 내 그러거든요. 몇 번을 우리 집 앞에 쓰다 버린 우산을 그냥 집어 던져 놓고 가는 사람들을 사람은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떨어진 우산을 그냥 몇 개 채웠어요. 오늘도 가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럼 참 진짜 어떨 때 보면 난감하다고. 그런데 뭐 하도 내가 그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천원 뜯어내 버리고, 이거 우산 때는 이제 고철이니까 그 인근에 마침 다행히 우리 집 바로 인근에 고물상이 있어요. 그 고물상에 갖다 놨습니다. 그 고철로 들어가니까 하살대 우산대 같은 거는. 그리고 뭐 각종 담배 공초하고 듣다 보니까 아침 9시에 도착해 가지고 마치니까 11시 45분이더라고. 약 한 3시간 정도 걸리대요. 청소하니까. 아이고, 우리 집 앞에 오늘 깨끗하게 해놨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은 진짜 엉망진창 되죠. 요즘 저기 하늘궁에서는 내가 이것을 기록을 남겨놓지 않았는데 오늘 처음 남겨놔요.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쯤 된 것 같더라고. 오늘이 6월 30일이고 딱 7일 전 같으면은 6월 23일인데 6월 한 22일쯤 된 것 같아. 정확한 날짜로 말하면은 지난주 토요일 날 6월 한 22일 아니면은 6월 23일 한 일주일 됐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늘궁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204번지 하늘궁 위에 이제 이렇게 쭉 가보면은 백궁소원석이라고 있잖아요. 백궁소원석에서 이제 내리다 보면은 건너편에 보면은 한 25m 정도 되는가 봐요. 거기서 보면은 수목원이라고 하는 간판이 있어요. 그래, 그 간판 주변을 지금 이제 신인님께서 많이 가꾸고 있잖아요. 포포스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수목원 자리에 이제 무슨 그 자리에 펜션 같은 거를 지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수목원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인님께서 한 일주일 전에 앉아서 보니까 요 주변에 이제 약수물이 놓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가 봐요. 그런데 펑 하고 말이지, 마치 뭐냐면은 맥주 따는 거 있잖아요. 병막에 그걸로 맥주병을 따면 뽕뽕 하는 소리 나면서 맥주병이 따지잖아. 그렇듯이 요 주변에 이제 이 위치에 약수가 놓으면 좋겠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과 동시에 이제 여기
퐁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그 바위 위에서 바위 그 사이에서 이제 하늘궁 안반 광천 불로수 하늘궁 안반 광천 불로수가 펑 하고 터졌어요. 한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돼 가지고 아직 이제 수질 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있으면 한 일주일 있으면 나온다고 하니까 아마 다음 주 나오겠죠. 그런데 하나 이제 벌써 많으신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그 불로수죠. 하늘궁 안반 광천 불로수를 이렇게 많이 받아가더라고요. 어제 아래 금요일 날은 보니까 아마 부산의 그 손다영 그 천사님께서 또 그 차로 또 왔더라고. 그리고 김성수 님도 보이던데 보니까. 김성수 님하고 제가 활동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하여튼 거기서 부산에서 이제 올라오는 차는 몇 군데가 있죠. 강다교 대천사님께서 하는 게 있고 손다영 천사님께서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부산 시당에서 시당 그 사무처장님이 이제 주관해가지고 신영웅 우리 부산 시당 위원장님하고 같이 올라오는 차가 있어요. 그 차하고 세대가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요일은 이제 거기 손다영 천사님께서 이끄는 그런 이제 멤버들이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이제 하마 이제 플라스틱 통에다가 막 담아가지고 물을 담아가는데 한 1시간 정도 줄을 서가지고 받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요즘에는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이게 뭐 아이고 전에 그 부산시 이제 그 시당의 지채련 사무처장님이고 지금은 그 사무처장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잘 대화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러는지 그 이름을 뭐 부산시당 위원장님은 신연웅님이시고 사무처장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분은 우리 부산시당 그게 각종 그 유튜브 이런 걸 좀 올리는 것을 좀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잘 안 올립니다. 그 사람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니까.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신인님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기타 이제 국내외에 있는 좀 귀중한 정보 같은 거 좀 보면 좋겠다는 거 이런 것도 이렇게 한번 올리는데 그런 것을 그분은 좀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뭐 그분 말씀대로 말하면 쓰잘데기 없는 것을 올리는 것을 안 좋아하더라고. 그게 나는 볼 때 쓰잘데 없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싫어하니까. 또 그러니까 또 그분이 이제 그게 그 방장이니까 방장 그게 뜻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싫어하면 남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안 되지. 공자가 늘 하는 말이 그렇거든. 남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마라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그 일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웃자다가 하나가 한 번 올려요. 웃자다가 그런 것도 또 내가 하는 것도 안 올리고 꼭 그 신인님에 관련된 그런 거 웃자다가 한 번 올려요. 그분 아드님이 변호사시고 내하고 같이 그 강정산을 또 같이 나중에 알아보니까 강정산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셨더라고. 내하고 닮은 거는 그거더라고. 강정산을 같이 공부했는 거. 좀 떨어져 가지고 그렇지만 하여튼
불로수가 나왔다는 거, 아마 이것이 이제 대박의 징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오늘 그 신인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신인님께서 지금 코너에 몰려 있다 이런 말도 하셨거든. 코너에 좀 몰려 있다고 봐야 되지. 아니 지금 이제 누구라도 그 질문을 하지 않고 신인님께서도 확실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당했단 말이야. 이게 엄청 큰 뉴스예요. 그리고서는 우리로 봐서는 말이지. 하루라도 빨리 참 이거 참 우리나라 이제 그 국정을 통괄하시는 그런 위치에 실질적으로 권력을 받아서 권력을 잡아서 대한민국을 확 바꿔주기를 진짜 오매불망 학수고대 하고 있는데 이 어느 도단 시대에 안 그래요? 어제 내가 이 모자를 쓰고 오는데 어제 아래 내가 오늘은 내가 이게 뭐야 그 허경영 옷을 안 입었잖아요. 허경영 신우님의 사진이 이제 붙어 있는 그 옷을 안 입었다고. 왜 안 입었느냐니까 아래 금요일 날 저녁에 퇴근하고 김해 인제대 위에 보면은 쭈꾸미 집이라고 있다고. 얼마 전에 이제 퇴근하면서 버스 안에서 보니까 쭈꾸미 집이 이렇게 현수막에 선전해 놨더라고. 쭈꾸미하고 묵하고 피자하고 샐러드 이런 걸 주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이래서 선전해서 그럼 같이 한번 가보자 이랬더만은 그분이 이제 내 지인이 그러더라고. 그 허경영 옷 입고 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그리고 내 모자는 쓰고 와가지고 모자를 차 안에 놔두고 왔다고. 그만큼 하나를 보라고. 허경영 하면 엄청 싫어한단 말이야. 허경영 사진이 박혀 있는 그 티를 입고 오지를 못하게 하거든. 모자는 못 쓰게 오게 하고. 그러면 안 간다 이거지. 그렇다고 해서 또 혼자 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갔다고. 그러면은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가 안 그래? 모든 이 삼라만상의 총결론은 허경영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이 모든 삼라만상의 총결론, 모든 삼라만상의 총결론은 뭐냐? 모든 성현들의 가르침의 총결론, 그 종교의 결론. 그건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완전 새로운 새 땅을 만든다는 거 아니냐고. 그게 총결론이잖아.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국내외 정세가 그쪽으로 더 흘러가고 그런데 이제 그분 입장도 이해를 해요. 내가 볼 때는 이해를 충분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분하고 이제 아래 식사를 같이 한 분하고 인연이 오래돼요. 한 30년 넘는데 진짜 곧 개벽이 와가지고 한 30년 전에 곧 개벽이 와가지고 춘생추살이라 그러거든. 춘생추살. 오늘 자연의 사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 인간의 사덕에 대해서는 이제 인의 예지, 충효애교, 그리고 이제 맵시, 마음시, 솜시, 마음시, 솜시, 맵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자연의 사덕이라고 하는 것은 생장염장이란 말이야. 추나추동이고, 생장염장 보면은 이제 우주 일련에 이제 생장염장을 할 때면은 지금 이제 염의 단계니까 이제 우주의 가을이 왔다. 이제 강정산의 이야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선천의 종교는 끝이 나고, 그것이 이제 이 인간 종자를 추수하러 오시는 분이 바로 강정산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강정산을 믿고, 그 믿는 사람들은 주문을, 태울주 주문을 읽고, 그리고 이제 일시에 사람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이유도 없는 그런 죽음, 그걸 괴질이라 그런다고. 그 괴질이 와가지고 싹 다 죽을 때에 이제 어통 구호대를 해가지고 해인을 받은 사람들, 나를 잘 믿는 자에게는 해인을 준다 그랬거든. 그래 강정산이 죽을 때에 그 비법을 제자들한테 이제 이렇게 극비리에 박공우한테 알렸지. 박공우한테 알리고 그것이 이제 이상우한테 넘어가 가지고 뭐 또 딴 데로 또 넘어갔단 말이지. 그래 자기가 이제 그 비법을 알고 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비법을 알고 있다. 그래 어통이라 그런다고. 그거는 뭐 비밀이다 이거지. 그 제자하는 법은, 해인은 몸에 붙이는 이렇게 부적 같은 그런 해인도 있지만은 실제 또 해인은 또 뭐가니까 도장, 그러니까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 하면은 그 나무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그 나무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나무로 가지고 도장을 만들어 가지고 도장에다가 이제 사람 그 인당에다가 인을 치 가지고 사람을 살린다 이거거든. 그를 이제 뭐 그런 것을 내가 오래 믿었다고. 뭐 그 말이 또 나는 그 당시는 허경영 총재님의 가르침이 없었을 때단 말이야. 2014년 이전이니까. 2014년 이전. 그때는 오로지 나는 강정산이야.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네. 나무가 그 나무로 가지고 이제 그 도장을 만들어 가지고 인당이라고 인당 여기다가 인을 치 가지고 가사 상태에 있는 사람을 살린다 이거지. 그래 가지고 세계를 통일한다 이 말이야. 살은 사람이 또 살리고 이래 가지고 뭐 그래서 세계 통일이 되고, 나머지 인간들은 싹 다 죽는다 이거지. 춘생추살이니까. 뭐 그렇게 내가 굳게 믿었다고. 아이고, 이 길거리에도 이런 우산이 말이지, 우산을 쓰고 가다 이렇게 버리면은 누가 치우느냐고. 참, 내가 지금 가져갈 수도 없고, 이제 김해 시에서 이제 치우든지 안 그러면 요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이 치워야 되는데, 뭐 언제 치워질지 모르겠습니다. 뭐 영원히 안 치워질지 내일 아침에도 치워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버리는 사람이 이게, 이야, 이 양심을, 이런 양심을 가지고 살아서 되겠나. 아이고, 이 사람이 얼마나 보기 싫었냐고. 이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들마다 보기 싫게 생각하지. 자기는 혼자 편할런지는 모르지만은, 아이고. 자기들이 한 행위가 말이지, 그 많은 사람들한테 그 영향을 주잖아. 자기가 혼자 편하려고 하면 되느냐고. 어떤 여자가 말이지, 자기가 혼자만 살면 된다 얘야. 어떤 여자가 있는데 자기 혼자만 잘 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런 여자가 우리나라 이제 제일 꼭대기층에 있다 이러면은 진짜 대한민국 전체가 불행해진다. 그래가지고 이거 윤석열 대통령 좀 제발 좀 그만둬라 이렇게 이제 발의하는 것이, 국회에 지금 현재 발의한 사람이 60만 명이 넘었다고. 60만 명이. 그건 뭐 현실적인 이야기고, 국회 청원이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원한다. 이제 국민 청원이 60만 명이 넘었어요. 넘었고, 지금 뭐 사주 안 받기라든지 무당 판독기 보면은 그렇다고. 그 김건희 여사가 살아온 것이 남을 위해서 자기가 막 헌신적으로 막 일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자기만 잘 되면 된다 이거지. 들고 다니는 우산이 부러졌으니까 귀찮으니까 아무데나 버리고 자기는 이제 홀가분하다 이거지. 그런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되나. 내가 뺨이라도 한대 세르고 싶다 그러는데, 진짜 저런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뺨이라도 오지게 세르고 싶다고. 엄마 정신 차리라 이 후레들 놈 새끼야.
그래 살아서 되나 이 말. 길거리에 있으면 쓰레기라도 주워가지고 말이지 깨끗하게 할 생각은 안 하고 그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되느냐고. 담배꽁초 같은 거 아무데나 버리고 말이지. 먹다 남은 이봐라 저게 우유 마시고 난 다음에 이런 우유 마시고 난 다음에 길거리에다가 이거 버리고 간다고. 요 자기는 편하게 편하는 모르지만 보는 사람이 얼마나 괴롭느냐고. 아이고 또 열받네 그냥. 허경영 총재님은 주머니 속에 그 비닐을 가지고 다니잖아. 비닐을 가지고 다녀가지고 나는 차마 그러지는 그거는 한 적이 없다고. 개가 똥 놓은 곳을 그 줍잖아. 개가 똥 놓은 곳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 똥을 그냥 호주머니 속에 담아서 가지고 이제 중간에 버리고 그렇게 하신다더라고. 나는 쓰레기도 수탉이 줬지만 똥은 잡은 적이 없어. 똥은 뭐 가끔 보지. 개가 똥 누는 거를 보는데 그거는 차마 줍지를 못하겠더라고. 그 집게로도 그건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허경영 총재님은 그렇게 하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허경영 총재님께서 코너로 몰려있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렇잖아. 지금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루속히 말이지. 예.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권을 잡아서 권한이 있어야 움직이잖아. 안 그래?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한이 있어야 사면 복권도 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권력을 잡아야 된다고. 그래 권력을 잡는 것이 뭐냐고. 그게 대통령 되는 거잖아. 대통령이 돼야 움직이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야 뭐 힘 없어요. 거기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에 그 경호실장 한 박정규라고 있어요. 박정규가 그 경호실장으로 있을 때는 정말 그 뭐 막강했다고. 전두환이하고 노태우가 그 당시에 그 윤필룡이 사건으로 죽을 때가 됐다고. 완전히 잘못하면 죽는 거야. 실제 죽는다고. 엄청 보안부대 끌려가가지고 엄청 두드려 맞아요. 두드려 맞고 옷 벗고 깜빵 생활하고 그럴 때라고. 그러니까 전두환이도 이제 죽느냐 사느냐 이 판이 났을 때라고. 보안부대 끌려가면은 그 반 죽는 거야. 별 뭐 한 개 두 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보안부대 끌려가면 그 밑에 그 뭐 하사 뭐 이런 것도 이런 사람들한테 아주 그 뭐 모욕적인 말도 듣고 아주 뭐 정성화 그 두드려 맞는 거 보라고. 별 4개짜리도 하루아침에 보안부대 끌려가가지고 개 패듯이 개 맞듯이 맞는데 뭐. 그런데 그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하나의 그 수장이니까. 그때 그 박정규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잘했다고. 잘해가지고 경상도 군인들 씨를 말릴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처음에는 전두환이도 그 조사해라 했지만은 박정규가 옆에 뻔뻔질을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전두환이가 살았지. 안 그랬으면 그때 죽었다고. 근데 운이 이제 그분들은 대통령 될 운이니까 잘 넘어갔지. 그때 옷 벗은 사람 많아요. 송영기하고 장군들이 많이 날라갔다고. 그때 윤필룡 사건 때. 그때 전두환이는 살았지. 그때 그 박정규가 그 파워가 좋았다고. 그런데 박정규가 이제 경호실장에서 그 1974년 8월 15일 날 그 유경수 여사가 이제 그 문세강이 총에 맞아 죽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 미 CIA가 좀 관련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여하튼 뭐 그날에 죽었단 말이야. 그 뒤에 이제 자기 책임을 지고 이제 경호실장에서 물러났지. 그리고 이제 차지철이가 올라가고 뭐 이래 되는데, 차지철이가 경호실장 된 거잖아. 그런데 그건 이제 권력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동사무소 직원보다 못해요. 그 막강했던 경호실장이 권력이 없잖아. 없으면은 일개 구급 동사무소 직원보다 못하다고. 마찬가지지.
지금 허경영 총장님께서 이제 앞으로야 세계 황제가 되고 뭐 우리나라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의 모든 돈과 권력을 다 잡는단 말이야.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구급 공무원보다 못한 입장이지. 그러니까 뭐야 불로 하늘궁 그 안반 광천 불로수가 나와도 일주일 동안 뭐 수질 검사를 받고 난 이후에 이제 마시라 마라 이런 말 한다고 지금. 어? 권력이 없다 이 말이야 지금. 지금 권력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막 우리 아파트인데 막 동사무소 구급 공무원보다 뭐 못하잖아. 권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 아직은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지. 근데 이제 이게 하루바삐 좀 되면야 오죽이나 좋느냐고. 근데 그 때가 이제 언제냐 이거지. 그 때가 안 되니까 말이지. 우리 같은 사람도 지금 허경영 총재님 얼굴을 박혀 있는 이 사진을 그 사진이 박혀 있는 이 옷을 입고 놓으면은 안 만나려고 하거든. 그 사람들 입장은 이해를 하지. 내하고 안 지가 한 30년 넘었으니까. 나는 30년 전부터 그 이제 개벽이 와가지고 이 세상이 싹 뭐 일체 생물이 이제 춘생추살이거든. 아까 그 자연의 사덕을 이야기할 때에 생장염장이거든. 그러니까 생장염, 염의 단계에 추나 추, 동. 그럼 동 겨울 되면은 모든 만물이 다 얼어 죽는다고. 그렇듯이 이제 지금 이제 일체 생물이 알 수 없는 계질로 인해서 싹 다 죽는다. 죽을 때가 다 됐다. 그래서 태울 줄을 읽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루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결국 뭐 그런 그것이 곧 온다 그랬다고. 그 단체에서 곧 그 강의를 들으면은 뭐 곧 뭐 1년 2년 뭐 내로 곧 되는 것처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런 지가 한 30년 넘었다고. 30년 뭐고 40년이 다 넘었지. 내가 그 강의를 처음 들었을 때가 84년도인가 뭐 그때 들었으니까 84년도 같으면은 한 40년 됐잖아. 40년 동안 1년 2년 1년 2년 1년 2년 안에 곧 개벽되는 것처럼 계속 그래 해나왔다고. 그러나 이제 뭐 결국 그래 되지 않으니까 내 말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집에 돈도 뭐 엄청 누구 말대로 갖다 바친 거지. 왜냐하니까 내가 내 입장으로 봐서는 이제 사람 살리는 일이니까 뭐 그 방송국 만들 때도 내고 뭐 기타 뭐 요즘 여기에 허경영 그 믿는 사람들을 말하면은 뭐냐 저게 지역 영성센터지. 예, 영성센터 만들 때에 그 뭐야 뭐 전세로 방을 구하면 전세비를 내야 되잖아. 그 전세비 낼 때 또는 그 전세비만 내면 되는가? 그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인테리어만 하면 또 되는가? 그게 또 이제 그 가구 같은 것도 배치를 해야 되거든. 텔레비전 뭐 방석 뭐 기타 그 인테리어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저 울산 같은 데는 인테리어 하는데도 그 매덕이 들어갔다고. 그것을 위에서 도와주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신도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도장이라 그래요. 거기서 교회로 말하면은 뭐 기독교 믿는 데는 교회고 절 믿는 부처 믿는 데는 사찰이고 그 강정산을 믿는 그 어떤 단체가 있어요. 그것을 도장이라 그랬다고. 내가 다니는 데는 그 도장 하나 해체하는 데가 그것도 2억인가 들어갔다고. 아니 그 건물을 전세를 빌려 가지고 이제 그 인테리어 해가지고 신도저가 없으니까 이건 진짜 뭐 유지가 안 되잖아. 유지가 안 되는데 그것을 원상 복구를 해줘야 전세비를 받아 놓는다고. 그리고 원상 복구할 때 그 매덕이 들어갔어요. 철거비가 그래요. 하여튼 그 뭐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했지. 내가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내가 뭐 못하겠지만은 도장을 만들기도 하고 해체하기도 하고 또 만들기도 하고 해체하기도 하고 그건 한 20년 동안 거기서 내가 경험이 오죽이나 많았겠느냐고. 그 당시에는 내가 볼 때는 기독교, 불교로서는 절대 세계 종교가 통일이 안 된다. 나는 강정산의 가르침으로서 세계 종교가 통일된다. 이렇게 확신했을 때거든. 그러니까 그 돈이 많이 들어갔지.
그래 내가 그걸 잘 알아요. 간판 같은 것도 함부로 안 건다고.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간판 설치할 때도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런데 그 해체하는 것도 돈 들어가요. 전신만신의 돈이에요, 여기. 그런 걸 아니까 내가 저 하늘궁 영성센터 만들 때에 아주 내가 신중을 했다고. 내가 그런 거 다 아니까. 거기서 참 별의별 사람도 다 봤지. 인테리 한다 해가지고 말이지. 같은 강정산을 믿는다 이래가지고, 아, 그래. 인테리 해야지. 그럼 그 사람한테 맡겼어. 그 사람 하는 말이 500만 원 먼저 돈 좀 주세요. 뭐 움직이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까? 아, 그 말 맞지. 그래서 500만 원 줬어. 줬는데 그 뒤로 연락이 안 돼. 먹고 날란 거지. 그런 것도 봤어요. 그 강정산을 믿는다고 하니까, 아, 그래. 참 얼마나 반갑느냐고. 이 세상에 그 가르침도 많은데 말이지. 뭐 교회도 크잖아. 큰 교회, 뭐 절도 큰 절도 있고, 뭐 그 국민 대다수가 말이죠. 종교라고 하면은 그냥 기독교, 천주교, 불교 보통 그렇잖아. 그런데 강정산을 믿는다 그러면은 그것도 희박하거든. 그 강정산을 믿는 단체도 또 여러 개예요. 강정산이 이제 불교를 접목시켜서 놓은 것이 원불교거든. 박준빈이가 만든 원불교고, 강정산의 가르침을 이제 그 기독교에다가 조금 접목해서 만든 것이 이제 그 저게 그 문선명이고. 그런데 이제 그 강정산을 믿는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뭐 대순도 있고 또 몇 군데가 여러 개가 있어요. 강정산을 믿는 파가 여러 파가 있다고. 그 파 중에 하나에 이제 그 사람이 왔으니까 얼마나 반갑겠느냐고. 아, 그래, 그 사람을 믿었지. 믿고 이제 그 아까 저기 말한 거 500만 원, 그 당시 500만 원 컸어요. 그 당시 500만 원 같으면은 2000년대 초반이에요. 그 당시 내가 이제 퇴직금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최대한 데가 500만 원이더라고. 500만 원 내가지고 그때 바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여튼 그 당시 최대한대로 퇴직금을 담보로 최대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를 둬요. 다 안 줘요. 그래 그때 내가 500만 원 최대금이었다고.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낸 적도 있고 그래요. 헌성한 적이 있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사람 살리는 곳이다 이러니까. 그런데 그 인테리 할 때 그 500만 원 받고 그냥 그 뒤로부터는 암만 연락해도 연락이 안 돼. 그 사람 참 먹고 날란 거지. 그런 사람들도 보고 이러기 때문에 그 지금 뭐 하늘궁 영성센터 짓는다 할 때도 내가 아주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아주 신중하게 한다고. 사람도 이제 많이 알아보고 뭐 그러는데 여하튼 그때는 정말 그랬다고. 곧 개벽 뭐 내일 모레 곧 개벽 되는 것처럼 생각했거든. 그렇게 또 가르쳤다고. 그런데 나는 뭐 그런 사이비 그런 게 빠지진 않지만은 워낙 불교 기독교에 대한 뿌리가 강하니까. 그런데 기독교 불교는 도저히 그 세계 종교가 통일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강정산에 내가 기울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강정산에 대해서는 뭐 그 사람은 뭐 태어날 때부터 뭐 강정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니까, 또 뭐 강정산 연구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었지.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강정산의 가르침으로서 전 세계가 하나 통일되겠다 그렇게 굳게 믿었다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기. 그게 아니고 그게 허경영이단 말이야. 그게. 허경영 가르침으로서 세계 종교가 통일돼요. 통일장이 그거를 이제 불로이를 보면 알 수가 있고 이제 그렇지.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석가, 예수, 강정산은 뭐냐? 허경영의 가르침을 받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이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바쳤다고 하는 것도 그 말이라고. 나는 기독교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이라고. 그래 하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최선을 다, 오늘 그 허경영 시인님께서 말씀하시되 기독교란 뭐냐? 가장 큰 가르침이 뭐냐? 그렇게 어떤 사람이 예수를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장 큰 가르침은 뭡니까? 우리 물었을 때에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단 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해라. 그것도 인간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랬거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 가르침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그 불교 불자의 길이란 말이야. 뭐 12인연이고 팔정도고 뭐 사법인이고 뭐 사무량심이고 뭐 불교의 다 가르침도 좋지만은 그것은 결국 다 그 마음을 어떻게 쓰라는 거냐고. 귀일심언하고 이익중생이란 말이야. 줄이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견성성불이 돼요. 자동적으로 그래 된다고. 그렇게 기독교를 열심히 하는 것이 불교를 열심히 하는 것과 같다고. 그래도 그 결론이 없잖아. 그런데 이제 거기 강정산에 인해 가지고 이제 강정산이 자기가 이제 뭐 석가 예수 공개를 자기가 쓰기 위해서 내려 보냈다고 한 그 말이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믿었지. 야, 여기도 담배 피우고 담배 각을 여기 버리는 사람들이 있네. 참. 내가 오늘 그 쓰레기 봉지가 없어서 주워가지는 못하겠는데 진짜 참. 보라고 이 담배 피우고 난 다음에 이것을 자기 집에 가서 쓰레기통에 딱 잡아 넣어야 되지. 이런 데다가 딱 버리는 사람들은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자기만 좋으면 된다는 것 아니냐고.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부인이 될 것 같으면은 자기 진짜 그 정말 아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이 분초를 다퉈가면서 잘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잖아. 아이고. 그런데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뭐 자기 재물이나 축적하고 그래서 되겠느냐고. 어? 돈이 뭔지도 모르고 이 세상에 물질이 뭔지도 모르는 놈이 그냥 대통령이 되면 되느냐고. 아이고. 그 아래 그 신인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말이지. 나는 월남전에 나가가지고 월남전이 1965년부터 1973년까지 8년간이란 말이야. 1965년부터 1973년 내 국민학교 6학년, 국민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예,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월남전이 있었다고. 월남전에서 총 죽은 이제 우리 군인 숫자가 한 5천 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 5천 명. 5천 명 그리고 부상자가 한 10,000명. 그러니까 다 합치면은 사망자하고 부상자 합치면은 15,000명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전사자의 그 부모님의 입장을 생각하면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했단 말이야.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단 말이야. 안 그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부모 입장으로 봐서는 천지가 무너져 내려앉는 것과 같잖아. 그런 것을 이제 그대로 대통령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걸 느끼니까 괴롭단 말이야. 조국을 근대화하기 위해서는 뭐 진짜 결정을 어렵게 내린 거잖아. 담배를 그냥 수십 갑을 피웠잖아. 담배 한 가지 두 가지 피운 게 아니고 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할 때 그 유경수 여사의 정인이 있지. 정언이 있단 말이야.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군인을 월남전에 참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때 그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담배를 여러 수십 각을 피우고 그 결정을 내렸지만은 그 고통이 있잖아. 가면은 분명히 전사자도 있고 분명히 또 부상자도 있잖아. 팔다리 날아가고 말이지. 한평생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 뭐 귀도 상할 수도 있고 눈도 상할 수도 있고 팔다리가 이제 뭐 이상이 있는 사람 생길 수가 있는데 거기 전쟁터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들리는 소식이 오늘은 몇 명 죽었다 오늘은 몇 명 죽었다 그게 다 보고가 되잖아. 보고가 될 때 그 괴로워서 말이지 그냥 강한 술을 한 잔 마시고야 이제 주무셨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뭐냐? 지금은 하루에 40명 자살자 하루에 40명 그러니까 한 달에 1200명 정도 자살자가 있거든. 1년이면은 15,000명이라고.
월남전에서 8년 동안의 전쟁을 하면서 전사자, 부상자가 합쳐서 15,000명인데 지금 대한민국에 1년 동안 순수하게 자살자만 15,000명이란 말이야. 그 중에는 제일 많은 연령대가 20대 여성이라. 20대 여성들. 그럼 그걸 생각할 때에 어떻게 이 정치인들이 말이지 거기 보도도 안 된다고. 그 지금 중앙일보에 보면은 유품 정리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고독사라 그러나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시리즈로 나오는데 이제 뭐 40살, 50살, 60살에 이렇게 혼자서 이제 죽은 사람들을 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제 그 기록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나라 가장 자살자의 20대 여성들이 제일 많다고 하니까 이것을 파고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아래도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자, 그건 그렇고 그렇게 뭐 내가 한 3, 40년 동안에 뭐 그 사람 앞에서는 곧 개백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개백이 오기는 뭘 봐. 걔 똥이 오나 안 왔잖아. 그리고 이제 또 한때는 이제 그 강정산을 이제 믿다가 내가 안 믿었지. 이제 그 깊은 이야기는 하지를 못해요. 그 교주가 죽었으니까. 그 교주가 죽었어요. 2012년에 죽었다고. 그거는 뭐, 그 강정산이 무극이면은 그 사람은 태극이라고. 태극인데 태극은 죽어서는 안 된다고. 왜냐하니까 이 개벽이 될 때에 이 지구를 하나를 통일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 이제 뭐 도통도 주고 말이지 자기한테 따랐던 그 고생했던 사람들한테 한 잔씩씩 다 주기로 한 사람이라고. 그 뭐 광무제가 광무제의 48장 그리고 당태종의 24장이 있다고. 그렇듯이 그런 도수에 따라 가지고 이 전 세계를 72등분을 해 가지고 그 위치에 이제 그 높은 자리를 하나씩 다 주기로 한 사람이라고. 도통도 주고.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럼 뭐가 되느냐고. 사람이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말이지 뭐 한두 달 만에 다시 태어났든지 예수님처럼 뭐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든지 그게 아니거든. 지금 죽은 지가 12년째인데 아직 뭐 살아났다는 말이었거든. 그럼 그게 어찌 되느냐고. 뭐 더 깊은 이야기는 내가 못하지. 그럴 때에 2014년에 이제 거기 그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가 나온 거예요. 아직까지 보면은 뭐 기독교에 매도 몰신한 사람들도 있고 불교에 매도 몰신한 사람, 강정산에 매도 몰신한 사람 많지. 그것을 나는 탈출했지만은 아직까지 거기서 박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하루바삐 그 대권을 잡아야 되는데 다시 원위치로 가면은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그럼 10년 동안 대통령 선거에 못 나오는 걸로 지금 돼 있잖아. 응? 10년 동안이요. 그러면 이제 3년 뒤에 대통령 선거거든. 원래 2024년이잖아. 그러면 원래 2027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 뒤로부터 5년 뒤에 2032년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또 대통령 선거는 이제 세 번째 대통령 선거지. 앞으로. 그러니까 21대 대통령 선거는 2027년, 22대는 2032년, 그 다음에 23대 대통령이 2037년에 있다고. 거기 허경영 총재님께서 2037년 이제 90살이 다 돼야 이제 대통령이 나갈 수가 있다. 이래 된 거라고 지금.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으로 봤을 때는 말이지. 이야, 무슨 진짜 뭐 하루라도 좀 빨리 되면 좋겠는데 앞으로 또 이제 13년을 기다려야 될 것 같으니까 야 이거 좀
그 코너에 몰렸다고 볼 수 있잖아. 안 그래? 코너에. 그런 데다가 또 하나 더 있다고. 성추행 문제가 지금 있어가지고 뭐 5천억을 달라 3천억을 달라 하는 사람들도 있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대통령 출마는 이제 영원히 쉽게 말해서 물 건너갔다고도 볼 수 있단 말이야. 13년 뒤니까 영원히 물 건너갔다고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데다가 이제 성추행으로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돼 있는데, 코너에 몰라 있는데 이제 하늘궁 안반 광천 불로수가 펑 하고 이제 터졌다. 그래서 이거는 길조다, 대박이다, 이제 이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그래 봐요. 나는 허경영 총리님께서 하신 말씀이 엄청 많잖아. 오늘만 해도 근 2시간 정도 하셨고, 어제만 해도 2시간 정도 하셨다고. 그러면은 이때까지 뭐 10년만 하더라도 여러 수만 시간 하셨잖아. 하신 것 다 기억을 못 하지. 그런데 분명히 그 중에서 이런 말이 있었다고. 20대 대통령은 엉망진창 쑥대밭 대통령이거든. 그렇게 이야기 하셨다고. 그리고 21대 대통령은 세계 종교를 통일하는 대통령이다. 그래 하셨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까지 하신 말씀 중에 이 방편으로서 희망을 잃지 않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도 있지만은, 이거는 맞는 말 같아. 방편이 아니고 실제 같단 말이야. 왜냐하니까 20대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이잖아. 윤석열인데 이분이 지금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탄핵하자 이래가지고 국민 서명을 한 사람이 60만 명이라고. 60만 명.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 지금 곧 있으면 100만 명은 곧 될 것 같고, 앞으로 뭐 1000만 명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의료 문제만 하더라도 의료 문제가 지금 현재 왜 이렇게 난잡하게 됐느냐 하면은, 이번 22대 총선하고 연관이 있어요. 22대 총선에 국민의힘이 이기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야. 그럼 의사 문제를 찝쩍거렸다고. 그런데 그 국회의원 수를 많이 만드는 것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그 부인 김건희 여사의 그 뭐 도이치모터스 뭐 또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문제라든지 기타 이제 그 의혹이 많단 말이야. 그 양평 고속도로 그 휘어진 거, 그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거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소 고발 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판사 검사들이 이렇게 다 막아준 거라고. 이런 것을 이제 밝혀내려고 하는데, 국회의원 쪽수가 지금 200석이 넘어버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못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100석이 넘어야 되거든. 뭐 100석 넘고 150석 되면은 이제 엄청 대통령의 권한이 엄청 세워진다고.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의료 문제를 건드린 거라고. 의사들이 좀 뻣뻣하잖아. 뻣뻣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러니까, 요거 좀 국민 감정이 좀 안 좋고 이러니까 의사들이 좀 그런 것이 있어요. 좋은 점도 있지만은 내가 많이 배웠다 이거지. 예? 너희들 뭐 권리 있고 뭐 그래도 뭐 아프면은 내한테 찾아오잖아. 김영삼 대통령도 돌아가시기 전에는 병원 생활했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그래 보니까 의사들이 좀 뻣뻣하고 고액이고 이러니까, 이놈들 국민 감정이 좀 안 좋으니까 좀 이놈들 좀 족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를 받기 위해서 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의료 문제를 건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냐고. 의사가 그렇게 양성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2000명이 한꺼번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 맨투맨식으로 이국정 교수가 말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돼 가면서 그렇게 가르치려면은 2000명 정원은 택도 아니단 말이야. 뭣도 모르면서 말이지 그래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의료 문제가 지금 엉망진창이지. 자기 부인 김건희 여사의 그 유지 논문,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숙명여대에서 말이지, 예? 그 석사 학위 논문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는 금방 조사하면 나오는 거라.
하다못해 몇 달이면 되는 걸 가지고 몇 년 동안 질질 거니까 이게 되겠느냐고. 지금 현재 그게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을 지금 바로 밝히겠다고 놓은 사람이 문시성을 가진 그 새로운 총장이 9월 달부터 이제 들어오니까 그걸 조사를 하겠죠. 하게 되면 아마 학위가 박탈되지. 박탈되면 자연히 박사 학위는 자연히 박탈된다고. 그런데 그저 교육계도 지금 엉망진창. 또 그래 하다 보니 그리고 이제 그 국방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지. 청와대 멀쩡한 청와대에서 그냥 천공이라는 그 인간이 말이지. 자기가 이제 이 세계를 자주우지하겠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가 봐. 그래서 미국 대통령도 자기가 이제 심어보려고 노력을 지금 했었고, 미국 대통령도 그래서 우리 한국 성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을 좀 지원하려고 지원했다는 말이 있어요. 했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반기문 대통령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그 전에 이제 자꾸 이제 들쑥거려서 했는데 걸려들질 않았지. 박근혜. 그 반기문은 하다가 말아버리고. 그런데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걸려든 거라고. 걸려드는데 이제 거기서 뭐 용의 머리가 한남동이고 용의 뭐 몸체가 뭐 국방부고 용의 꼬리가 지금 뭐 저기 천공이 있는 위치가 용의 꼬리에 해당하니까 용의 머리 한남동으로 이제 이사를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했는 것 같아. 하니까 멀쩡하던 그 국방부로 옮겨야 되니까 국방도 뭐 긴 설명일 필요 없지. 자꾸 옮기고 이렇게 돼가지고 국방 작살났지, 교육계 작살났지, 의료계 작살났지, 외교는 또 어떻게 됐느냐고. 외교 러시아 문제, 러시아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그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말이지 해놓은 것도 지금 엉망이 돼버리지. 원래 그 우크라이나에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미국 그 의회에서 썩은 놈들이 말이지 돈을 뽑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돈을 지원하잖아. 예를 들어서 1억을 지원했다. 그러면은 그게 음성적으로 다시 미국 의회에 돈이 들어와요. 1억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뭐 한 8천만 원, 9천만 원이 들어오면은 거기 다 의원들의 이제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다고. 우리나라도 뭐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준다는 말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새 도둑놈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교, 국방, 안보, 뭐 교육, 뭐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다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20%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엉망진창 대통령인 거는 틀림없잖아. 안 그래? 70살 먹은 치매 걸린 노인들이나 이제 지지하겠지. 예. 윤석열 하면 뭐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지 않아 있는데 뭐 70, 80 넘은 치매 걸린 노인들은 이제 지지하지만은 나머지 뭐 3, 40대, 50대 여기는 지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게 그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때는 자기가 요리할 수 있는 남자를 선택한 것 같아. 이래라 저래라 하면 이라고 저래라 하면 저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쑥대밭이잖아. 쑥대밭. 그 추미애가 그 이야기했거든.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은 우리나라가 쑥대밭이 되는데 거기 적중을 했다. 지금 도탄에 빠져가지고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말이지. 그러니까 약 한 30분에 한 명씩이야. 30분에. 1시간에 약 2명. 2명 가깝지. 지금 이런 세상이 되어가 있는데, 뭐, 그전부터도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고부터 그런 게 아니고, 그전부터라도 그렇다고, 지금. 그 21대 대통령은 뭐냐고. 세계 종교 통일, 세계 대통령이지. 그러면은 허경영 총장님밖에 돼 있나? 안 그래?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이것이 될 것인가. 그래서 나는 20대 대통령은 다 됐어요. 그 아는 사람은 대충 그래, 대충 안다고. 너 낭떠러지 위에서 저 바위 위에서 줄을 잡고 있는데 줄이 새끼 줄이 좀 있으면 끊어져 버린다고. 끊어지면은 권력을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수갑 차고 쇠고랑 차고 말이지. 수갑 차고 깜빵에 들어갈 운이라고. 모모씨가 모모씨 두 사람이 깜빵 가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도 깜빵에 갔다 왔지만 그런 운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7월달이 내일부터 7월달인데 국회에서 이제 청문회가 많이 열려. 김영철 검사 탄핵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청문회도 열리고. 그래 되면 장시호가 틀림없이 나오게 되고, 또 기타 이제 한동훈 뭐 특검도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국회 중심이 국회로 지금 옮겨졌다고.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됨으로써 결국 가서는 이 정부가 무너지는 쪽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으니까 차기 이제 대선 조기 대선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면 올 가을, 늦어도 내년 봄이라고. 난 대충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럼 허경영 총재님은 지금 이제 사면 복권이 안 된 상태에서 피선거권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뭐냐면은 이 우주연합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말이 있어요. 우주연합군이 들어와 있다는 말이 있고, 지금 전 세계 계엄령이 내려진다는 말이 있어요. 전 세계 계엄령. 그리고 EBS 비상방송 시스템이 작동이 돼서 이때까지 미국이 1871년부터 그 강정산에 태어나는 해가 1871년이라고 1871년부터 이때까지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 요 세력들이 미국을 좌지우지해 나왔고 전 세계를 좌지우지했는데 요 세력이 지금 일망타진이 거의 다 됐다고 지금 볼 수 있다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은 전 세계의 이제 비상방송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전 세계 계엄령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떨어지게 된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언론이 바로 서게 되면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보좌관이고 이병철 회장님과의 정말 그 양아들과 같은 그런 신분이었다는 것이 이제 옳게 밝혀지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피선거권이 복원이 안 되겠어. 복원이 되고 뭐 성추행 문제는 자동적으로 잘 사필 규정으로 해결되지 않겠느냐 말이야. 그 안티들도 원래는 그 허경영 총재님을 열심히 지지하던 사람들이 안티가 많이 됐다고. 그런 그 사람들이 이번 총선에도 안 되고 지만 그 대선에도 안 되고 그 전에 뭐 서울시장 선거도 안 되고 그 전에 21대 국회의원 선거도 모두가 안 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야 이거 가짜가 아닌가 이래가지고 이제 이때까지 뭐 투자해 놓은 것도 뭐 명패하고 축복하고 교육비 또 기타 또 저기 그 하늘군 건립할 때 뭐 조금 이렇게 낸 돈이 좀 있지, 좀 냈다고도 볼 수 있지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이 이제 좀 보상을 못 받으니까 이렇게 그런 데다가 이제 이렇게 가짜가 아닌가 이 마음이 든 거란 말이야. 그래 그 사람들은 기초가 없어서 그래. 기초가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이 있거든.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된다고.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의욕이 있어야 되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불도를 완성하겠다는 그런 사홍스원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없다고 보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 가짜구나 싶어가지고 말이지. 그런 사람들 길거리 가면 허경영 총재님처럼 말이지 비닐 봉지를 해가지고 개똥 또 이렇게 주워가지고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것도 없으면 하다못해 내처럼 말이지 담배꽁초라도 길거리에 눈에 있으면 띄면 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몇 년 믿다가 말이지 이거 아니다 싶어서 알면은 조용하게 그냥 아닌갑다 하고 있던지, 그렇지 않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조금 지긋하게 기다려야 되는데. 어제 보니까 그 김영록 씨라고 있어요. 그 전라남도 도지사 김영록 씨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말씀을 잘하대.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그 내보다 한 살 많더라고. 김영록 그 지금 현재 전라남도 도지사. 이 사람이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삼선 개헌 반대하는 그런 이제 김대중 그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이 목포에 와가지고 반대하는 그런 강연을 했다고. 강연할 때 그 김영록 그 당시 중학교 3학년 그 학생이 가서 강의를 들었어. 강의를 딱 들으니까 그때 완전히 뭐 김대중 선생한테 완전히 김대중 국회의원한테 뿅 가버렸다 그러더라고. 야, 저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 있느냐. 그리고 완전 반한 거지.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때부터 김대중 이제 총재를 이렇게 따르고 존경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참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1987년에 그때 13대 대통령 뽑을 때에 1987년 그때 이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 네 사람이 나왔을 때냐고. 그때 볼 때에 자기가 볼 때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대통령은 김대중이다. 뭐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는 김대중에 비하면 발톱에 때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라.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떨어지니까 굉장히 낙담을 했다 그러더라고. 그 뒤로부터 10년 뒤에 당선됐잖아. 사람은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단 말이야. 곧 뭐 바로바로 이제 당선이 되고 이랬으면 좋겠지만은 백궁에서 또 하는 작업이 있으니까 백궁에 그 뭐 대천사 위에 뭐 천사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 사람들이 머리가 뭐 좀 돌아가잖아. 돌아가니까 뭐 그 이제 뭐 계획이 있겠지. 계획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극한 상황에도 빠지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코너에 몰렸잖아. 몰렸으니까 하늘궁 안반 광천 블루스가 펑 하고 이제 터지가지고 이제 대박인데, 원래 그 내가 이제 수도사업소에 있을 때에 교육을 받을 때에 원래 그 물 있잖아요. 물 비싼 거는 굉장히 비싸요. 비쌉니다. 그 진짜 세계에서 돈 엄청 많이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그 뭐야 이건희 뭐 이재용이는 아직 뭐 피레미를 보는 그런 재벌들이 있어요. 이재용이 김건희 뭐 김건희가 아니고 이건희 살아있을 때 이건희 이재용이 뭐 최태원이 뭐 이런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있잖아. 재벌들을 완전히 그 뭐 거지로 보는 그런 돈 많은 사람들은 저 심해수가 있어요. 바다 밑에 깊숙이 파가지고 그 물이 있어. 그 물을 먹는다더라고. 바다 밑에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아주 그 심해수가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지금 뭐 하늘궁 거기 광천 블루스는 그보다 더 좋잖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물이니까. 정말 그 수출하면은 정말 재벌, 세계적인 재벌들만 먹을 수 있는 물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봐요. 그 팔게 되면 그래 될 거예요. 그걸 팔아서라도 세계 불로유로 인해 가지고 돈을 끌어당기겠지만은 불로수도 돈을 끌어당길 수가 있다고.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아무나 가면 또나게나 가면 이제 뭐 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 아마 나도 이제 곧 조만간에 한번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불로수 맛봐야지.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21대 대통령은 허경영이 틀림없어요. 허경영 총리님이 틀림없고 그 조기 대선은 가깝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조만간에 세계적인 어떤 그 세계적인 계엄령 또는 EBS 방송을 통해서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이제 이때까지 악행 이런 것을 전부 다 공개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테레사 순위 같은 사람들. 노벨 평화상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인신매매에 앞장을 선 사람들이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하게 되면 전 세계가 경악하겠죠. 그와 것을 타가지고 이제 언론이 바로 서게 되면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지금 현재 판단이 재판 결과가 잘못됐잖아.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나라가 바로 서려면은
변희재님이 그거를 절실히 느끼거든. 나이는 한자 50살 조금 넘었지만은 변희재 씨가 50대 초반이에요. 근데 그분은 직업이 피고야. 하도 고소 고발을 많이 하고 고소 고발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판사 검사들의 세계를 잘 알아. 그리고 검찰청 뭐 법원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사람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판사들도 썩은 판사가 있고 검사도 썩은 검사가 있고, 그래서 사형을 시켜도 사형을 반드시 시켜야 될 그런 검사가 있고 그런 판사들이 있구나 절실히 느낀 사람이라고. 이번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게 허위사실 유포로 이래가지고 판결한 판사, 거기에서 기소한 검사들은 교육을 받아도 특별 교육을 받아야 돼요. 특별 교육을 좀 있으면 받게 된다고. 자, 그래서 21대 대통령은 허경영 대통령이라 나는 그래 봐요. 22대까지는 안 간다고 봐. 그리고 내년에는 아시아 통일로 본다고. 그러니까 뭐 고향 뭐 얼마 안 있어서 그런 엄청 경천동지할 만한 일들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래 생각해요. 알겠냐? 내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기분 나쁘면 듣지 마세요. 끊으세요. 그렇고 뭐 내보다 나이 적은 사람들은 뭐 그렇게 내하고 나이 동갑 되시는 분들도 혹 보실 줄 모르겠는데 이해를 하시고, 뭐 듣기 싫으면 보지 마세요. 이 세상에 뭐 유튜브 볼 게 천지백갈이 하늘에 별처럼 많다고 말이지. 근데 그것 다 보시고, 내 같은 유튜브는 일당 80억만 버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이 80억 명 중에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어요. 지금 뭐 미국의 대통령 하려고 껍적대는 말이지 트럼프나 바이든도 있고 말이지. 그 옆에 뭐 미국에도 미국의 대학이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 뭐 옥스퍼드 대학 나온 사람, 뭐 별의별 별의별 인간들이 다 많은데, 그런 인간들 대가리 속에 있는 거 전부 다 끄집어내 가지고 다 지혜, 지능, 뭐 에너지를 다 합쳐보라고. 내 발톱에 때도 안 되는 놈들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급여하는 격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내 유튜브를 즐겨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늘 보니까 뭐 신방호, 신성일 그분이 뭐 영혼이 전생에 소크라테스라고 오늘 처음 알았어요. 굉장하네. 허경영.